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공공재 관련해 가지고 수요 표출 메커니즘 문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공공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공공재는 재화의 특성 가지고 우리가 분류하잖아요. 하나는 비경합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뭐가 있죠? 네,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합니다. 비배제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문제라기보다는 특성이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더할 때 수직으로 합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프리라이더 문제인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손을 표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손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수요 표출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수요 표출 메커니즘 기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는 무임승차 유인을 없애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대단하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다른 사람이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내가 내는 세금이 내 자신의 선호와는 전혀 상관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클라크 그로브주의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 대한 것인데, 먼저 공공재 최적 공급량을 구하고 조세 부담액을 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공공재 효율적인 공급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맥스 순편익이라고 할게요.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때 얻게 되는 순편익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것인데, 편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수직의 합이다라는 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익은 각각 사람들이 얻게 되는 밸류를, 최적 생산량 수준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는 거야. 편익의 합에다가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빼서 나타낸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공공재 비용이 여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공공재 단위당 생산 비용이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식을 다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 보면 각각의 편익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근데 편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i 곱하기 루트 z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의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니까 첫 번째 1 곱하기 루트 z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사람은 2 곱하기 루트 z, 2루트 z라고 쓸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3 곱하기 루트 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위당 한 개 비용이 1이니까 그냥 C는 1을 집어넣고요. 공공재 Z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 요거를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더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 얘가 9 루트 Z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2분의 1승이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2 루트 Z 분의 6이죠, 6. 네, 그래서 2 루트 Z 분의 여기 보시면은 6 루트 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비용은 요거 미분하면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걸 빵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Z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9, 이게 바로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9.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났네요. 근데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각의 부담액을 조세 부담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조세 부담액을 만약에 T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합니까는 바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내는 세금 있잖아요. 텍스, I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최저 공공재 수준에서
자신의 편익을 뺀 나머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CZ, C는 우리가 1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서메이션 하는데 I라는 사람이 J가 아닐 때, 그렇죠? 이 J가 내는 세금이라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편익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더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걸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자, 1번 사람의 어떤 텍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스몰 c는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z는 9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z에 대한 최종 생산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편익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편익 공공재 최적 수준에다가 빼기 세 번째 사람의 편익 요거를 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z는 9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의 편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의 편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잖아. 아이고요. 네, 요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게 됩니다. 요거.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편익은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9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 2, 6, 3, 3은 9 하니까 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편익을 빼주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의 편익은 2 루트 9 세 번째 사람의 편익은 3 루트 9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9 마이너스 16이 되네. 그래서 15가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15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기보다는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의 보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 마이너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어떤 편익의 합 1 루트 9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니까 세 번째 사람의 편익의 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9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사람도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세금인 오히려 보조금을 받게 되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의 텍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9 마이너스 첫 번째 사람이 얻게 되는 편익에다가 두 번째 사람이 얻게 되는 편익이요. 그렇죠. 2 루트 9 이렇게 하면은 9 마이너스 9 해서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게 되네요. 그렇죠. 자,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총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되는 건데,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공공재 생산 비용은 단위당 1원인데 9개 생산하니까 비용은 9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9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얻게 되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의 마이너스 6, 두 번째 사람의 마이너스 3, 세 번째 사람의 빵 이렇게 되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필요한 재원이 9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보조금을 받게 되네요. 좀 어거지 문제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적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3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 분담 그거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공공재가 25단위 공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3명의 사람의 편익은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클라크셀을 따른다고 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를 살펴본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의 I라는 사람이 부담하는 그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I라는 사람이 부담하는 텍스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CZ에다가 마이너스 보시면 서메이션 밸류 Z 스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I라는 사람이 뭐 요거 J라고 할까? J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I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J가 아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내는 텍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공재 관련된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시면 단위당 4가 돼요. 근데 최적 공공재 생산량은
2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4가 스몰 c고 얘가 바로 전체 최적 생산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 곱하기 25라는 게 공공재와 관련된 총 비용이 되겠죠. 네, 요게 됩니다. 요게 됩니다. 요거 아셨죠? 자, 여기서 빼기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빼기. 자, A라는 사람의 부담 편익 거기 보시면 편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0, 50,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B와 C의 편익을 빼주면 되죠. B의 편익은 어떻게 돼요? 50, C의 편익은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텍스는 20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텍스 B는 공공재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B니까 자신의 편익을 빼요. 그래서 40 더하기 A와 C의 편익 30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3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C에 대한 공공재 관련된 편익은 25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를 빼면 되죠. 그래서 40 플러스 50 이렇게 빼면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 비용은 단위당 4개의 4의 비용이 드는데 25니까 사실은 100의 비용이 드는데 자, 여기서 얻게 되는 재원 텍스 크기는 어떻게 돼요? 20, 30, 10 이렇게 되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야? 네, 그렇죠. 다 더하면 값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 측면에서 적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20, 30, 10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거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